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가 늑연골을 활용한 코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가 늑연골을 활용한 코 수술은 기존의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서 본인의 중격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충분한 지지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가 조직 재료가 충분치 않아서 충분한 재료를 활용해서 코의 다양한 변형을 교정을 원할 때 이런 때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공 조직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조직들, 예를 들자면 매드퍼나 메쉬 같은 거, 그리고 기증 늑연골도 최근에 많이 쓰죠. 이 세 가지하고 자가 늑연골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적인 재수술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지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수술한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인공 조직을 활용하게 되면 주위에 이물 반응도 만들게 되고 일부 조직들은 이제 흡수가 되고 본인의 중격 조직에 덧대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중격 조직이 변하면서 변형을 일으키고,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이 항상 문제가 돼요. 이런 이유로 변형이 많이 유발된 환자분들, 충분한 교정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가 늑연골을 활용을 해서 수술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케이스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환자분께서는 8년 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수술 과정에서 어떤 손상이 가해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콧날개 요 바깥쪽으로 해서 조직 결손이 있고 이런 심한 유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약간 패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콧날개 연골이 위치해되는 지점에 정상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변형이 와 있고, 그리고 코끝 쪽에 이 귀연골로 인해서 경계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이런 조직도 굉장히 얇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제 문제가 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은 간혹가다 이제 실리콘을 코끝까지 많이 넣어서 이 코끝에 귀연골을 얹어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유발돼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경계 쪽에 이런 함몰흉 변형이 와 있고요. 그리고 중격 조직도 밑에서 보면은 한측으로 좀 돌아가 있죠. 방향도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비틀어진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코끝의 높이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마 충분한 지지력을 얻지 못해 갖고 코끝에 가해지는 이런 압박이나 자극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환자분들께서.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이물 반응도 많이 보여져 있고, 이런 인공 조직들, 기증 늑연골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장기적인 경과 중에 이런 변형이 유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수술을 계획을 했고, 일단 첫 번째로 자가 늑연골을 채취해서 중격 지지 구조를 재건을 해주고요. 자가 늑연골로 수술할 때는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중격 연골 구조들이 손상이 돼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식물들, 그리고 이런 인공 재료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의 비중격까지도 이제 절제해 갖고 제거를 하고 자기 늑연골로 대체를 해 갖고 수술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요 울퉁불퉁한 이런 구조는 이제 코에 자기 콧날개 연골의 배치도 좋지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지 구조를 만들고 콧날개 연골의 정상적인 굴곡을 만들어주고 그 해당 연골들을 전방으로 이동시켜 갖고 이제 연골을 재배치해서 코끝 모양을 완성을 시켜줘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점들은 사실은 요 연조직, 피부 조직의 불규칙성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조직 이식을 한다 해도 이렇게 흉조직으로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식한 조직들이 몇 퍼센트 생착할지를 100%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후 모양을 최대한 좀 완성시켜 놓고, 그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중격 구조, 자기 늑연골로 만들어주고, 자기 늑연골 채취 과정에서 저희 확보할 수 있는 근막이나 이런 연골막 같은 거, 이런 연조직을 활용을 해갖고 여기 굴곡진대를 채워주고, 콧날개 연골이 만약에 손상이 돼 있다면은 콧날개 연골은 귀연골을 추가적으로 채취해서 귀연골을 활용을 해갖고 또 재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 수술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코끝에 지지구조 단단히 만들었고요. 보면은 이제 코 경계 쪽에 울퉁불퉁한 느낌을 연조직
이식 그리고 귀염골을 활용을 해갖고 최대한 모양을 맞춰줬어요. 끝은 조직 자체가 이제 볼륨감이 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볼륨감이 느껴지긴 해요.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감은 차차 개선이 될 거고요. 밑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굴곡들이 다 제거가 됐죠. 중격 구조물, 아까 전에 이렇게 틀어져 있던 구조물이 보면은 직선 방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코 기둥 쪽에도 이런 잔 붓기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붓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수술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코끝이 많이 떨어져 있죠. 코끝도 정상적인 굴곡을 이루고 있지 않고 수술 후에는 이런 정상적인 굴곡을 가지고 있는 코로 이렇게 재건이 됐어요. 코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콧대 라인하고 코끝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수술 전에도 콧대 자체는 많이 낮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코끝이 낮아지면서 조직들이 위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서 생긴 약간 높아진 이런 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수술 후에는 실리콘도 새로운 코끝에 맞춰 갖고 교체를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코끝하고 콧대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코끝이 콧대보다 살짝 높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최대한 교정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DI 성형외과 DI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